이건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의사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파가 생각보다 적은 건 아니에요. 생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래서 그 신약 개발을 할지라도 임상시험을 생략할 수는 없겠죠. 인공지능이 도입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활용되는 것들 예를 들면 제약사 입장에서 그 신약 개발의 효율성이나 비용을 낮춰주는 예를 들면 뭐 몇십만 개의 처음에 신약 포물출을 시작해서 결국에 10년 정도 뭐 아주 지난한 개발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개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런 뭐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고 어떤 뭐 예를 들면 그 아까 왓슨 얘기를 제가 뛰어넘은 것들이 이제 그 신약 그 임상시험에 환자 모집하는 게 또 되게 바틀렉 중에 하나이거든요. 되게 비효율적이고 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그 임상시험을 대체하지 않지만 그 효율이나 뭐 비용을 낮춰주는 다른 그 확률을 높여주는 그래서 제약사가 좋아하는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네. 네, 저는 그 병원 쪽에 행정부에서 진료를 하고 있고요. 우선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지금 뭐 국내도 왁슨 같은 경우에 나왔는 것 같은데 주문은 솔직히 대학병원 정도 되지 않을까? 뭐 인지 좀 떨어질 정도. 그래서 솔직히 그 의료인공지능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이 뭐 정부나 뭐 대학병원, 뭐 그 외 스타트업들 위주일 것 같은데 이게 뭐 박사님 많이 말씀하셨던 뭐 23andMe처럼 전체 검사처럼 이게 기술이 좋아지고 금액이 비용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만약에 의료인공지능에 온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뭐 지금 대학병원 제외한 뭐 작은 중소병원이나 아니면 개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차 병원, 2차, 3차 이렇게 이런 의료전자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? 거기에 혹시 크게 뭐 파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. 그게 이제 뭐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. 그게 되게 그 예를 들면 개원가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까? 오늘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이 또 유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과별로도 달라질 것 같고 또 그게 어떤 맥락에서 쓰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. 예를 들면 뷰노의 보네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아직 안 정해진 부분이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이게 그 수가를 받을 거냐 뭐 수가를 사실 그 단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아니면 환자한테 과금할 수 있느냐 혹은 병원이 페이를 할 거냐 등등 따라 가지고서도 이게 1차 병원이든 뭐 대학병원이든 이제 쓰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부분인 것 같고 또는 뭐 1, 3차 병원을 한국에서는 사실 논하는 게 무의미한 것이 아시겠지만 의료 전달 체계가 뭐 한국에서 워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1차 병원 PC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전문의가 없을 때에도 왓슨 같은 게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뭐 의료의 민주화 뭐 이런 내용인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든 뭐 미국에 있는 그냥 그 프라이머리 그 1차 병원이든 전문의가 없는 경우에도 이런 뭐 MSKCC 수준의 혹은 이제 아까 안전 판독하는 기기 같은 경우에도 안과 전문의가 없을 때에도 그 DR 판독을 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한국과는 좀 더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. 네. 두 번째 질문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 위주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그러면 네. 혹시 간호사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줄 수 있을까요? 의료 인공지능이 더 발달됐을 때 아니면 뭐 인공지능이 새롭게 나와서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의 포지션이 달라질지. 사실 제가 간호사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잘 몰라가지고 어제도 제가 강의하다가 간호학과 학생이 얘기해가지고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답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일단은 의료인공지능이 보시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의사의 역할, 그러니까 진료나 진단이나 판독이나 혹은 신약 개발이나 그런 정도인 것 같고 글쎄요. 잘 모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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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현재 왓슨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? 베타 버전은 아닙니다. 상용화되고 있으니까 완성된 버전입니다. 네. 완성된 버전이고 그럼 국내 병원 도입한 병원들은 그 라이센스 비용을 내면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. 네. 네.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런 저희가 좀 IT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앞서나고 좋아하다 보니 도입을 좀 서로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로 안 해서요. 그래서 여기 병원에 오신 분도 꽤 계신 것 같아가지고 다들 많이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병원에서 뭔가 도입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병원들이 보통 돈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서 이 돈을 주고 뭔가 그러니까
그 뭐 크든 작든지 간에 뭔가 돈을 주고 새로운 걸 도입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그 기대 효과 투자 대비 그 뭔가 기대한다는 말일 텐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단순한 병원의 어떤 뭐 홍보 효과이든 혹은 이제 환자의 치료 결과를 좋게 하는 것이든 병원의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뭐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든 의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든 혹은 뭐 비용을 아끼는 것이든 등등의 뭔가는 이제 기대하는 바가 있을 텐데요. 이제 왓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 것들 중에서 이제 그 지불하는 돈만큼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도입을 했을 텐데 뭐 그게 이제 도입하시는 분들 얘기일 테고 제가 책에 썼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니까 지금 7개 병원들이 다 지방 병원들이거든요. 지방 거점 병원들인데 왜 서울에 있는 소위 그 빅5 병원들은 도입하지 않았을까?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그 차이를 잘 고려해 보시면 그 힌트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또 네. 인공지능이 지금 현재 시를 본다면 국가고시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국가고시를 만약에 인공지능 응시돼서 시험을 본다고 하면 점수가 거기에 대한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면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. 사실 중국에서 혹시 통과했다는 얘기가 있고요. 제가 사실 그 많이 파보진 않았는데 그 최근에 이제 또 어떤 얘기 썼냐면 제가 오늘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영국에 있는 챗봇이 있습니다. 아마 의료계 계시면 NHS를 아실 텐데 영국에 그 영국에 워낙 또 거기 1차 병원이랑 의료 전달 체계가 완전 무너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환자가 올 때 의사에게 가느냐 아니면 그 트리아지,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 분류하는 거를 챗봇으로 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챗봇 만든 회사가 바빌론 헬스라는 챗봇이 있는데 그 챗봇에서 이제 하여튼 뭐 우리로 치면 국시 같은 거를 챗봇으로 보게 해가지고서 GP 일반 의사들하고 챗봇이 시험 친 거 비교해가지고 챗봇이 이겼다고 하는 그 내부 논문을 내가지고 또 한창 논란을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 며칠 전 뉴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실제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뭐 아예 그냥 그 경쟁 자체가 안 된다면 이런 문제 자체가 안 나올 테니까요.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지금 국시에서 보시면 시험만 보는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시험 보는 거는 이제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나이트업계에서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길 거라고 하고 있고 그 시가 법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의사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뭘 배워야 되며 산부인과와 정신과 의사를 빼놓고 어떤 게 가장 어려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몇 살이십니까, 자녀분이? 20살. 20살요? 이미 네 이전 갈 수도 있으시군요. 그러니까 진로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. 자녀가 하고 싶은 거 하시게끔 두시면 됩니다. 네. 네, 저기. 자체를 잠깐 읽었는데 봉합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서 미국에 대한 사례를 그려줬어요. 여러 단체에서 혹시 수술에 관련된 거 진행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없으면 앞으로 그런 분야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지. 뭐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이들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요. 그게 이제 제가 아는 게 책에 있는 게 제가 아는 거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그 자동 수술 로봇 얘기입니다. 그래서 흔히 아까 뭐 정신과 의사 얘기를 하신 것도 보시면 그 인공지능으로 그 대체가 가장 어려운 진료과가 어디냐를 얘기하게 되면 결국에 과 두 개 나오거든요. 외과랑 정신과 얘기 보통 나오는데 정신과는 이게 사람으로 뭘 해야 되니까 어렵고 그 외과는 이게 술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논리인데요. 그 중에 이제 그 둘 다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제가 책에 쓴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외과에서는 보시면 자동 수술 로봇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발전된 걸 보게 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다벤치 같은 로봇 수술은 사람이 손으로 조정하거든요. 그래서 그건 자동 수술 로봇은 아니고요. 그래서 그 책에 쓴 바와 같이 수치 봉합하는 거하고 절개하는 거 정도까지는 지금 됩니다. 그래서 봉합하는 거에도 보시면 그 연구 결과들이 이제 그게 뭐 스타라고 하는 그 기계인데 뭐 그 돼지 그러니까 연조직 같은 소프티슈 엔드투엔드로 봉합했을 때 보시면 이게 뭐 몇 번 깨면 총 시간이나 뭐 압력 같은 거 했을 때 새어 나오는 것들 뭐 등등으로 기준을까지 보게 되면 다
사람보다는 그 자동 수술 로봇이 좋긴 했거든요.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정도인 것 같고요.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차를 비유를 든 것도 보시면 사실 그 수술을 그 연구하신 게 한국계 의사신데 그분이 또 비유로 설명하시는 게 결국에 지금은 그 크루즈 기능이 있는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발전할 거다라고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정도가 지금의 수준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완전 자동 수술 로봇은 아직까지 좀 그 멀리 있는 얘기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필요한 기술들이 주변에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3차원적인 환자의 구조 같은 것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되게 기술적인 난관이 안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난관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분은 제가 주위에 좀 봤는데 실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실제로 하고 계신 분은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. 네. 또 질문 있으십니까? 추가 질문은 이제 저자분 사인 받으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.